혹시 매 맞아봤어요? 존나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새끼.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얘는 파워빌딩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 이 새끼는 파워빌딩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자기 몸에 고통이 오고 내가 이걸 들 수 없고 깔아뭉개지겠다 싶은 그 상황에서 올바른 자세로 실패할 수 있는 사람만 파워빌딩을 해야 돼요. 장난스럽게 표현했지만 진짜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헬스를 잘하는 데 필요한 성향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랫동안 헬스장에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태인데 바벨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참고 실패 지점까지 들고, 어떤 사람은 이미 힘을 다했는데도 더 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A보다 B와 C의 몸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버트레이닝을 걱정하며 실패 지점을 자주 하지 않아야 하는 건 운동 강도가 높은 중급자 이상에서 고려할 문제이지, 초급자 때는 자세만 좋다면 실패 지점을 자주 겪어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B와 C, 특히 C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따라옵니다. 부상. 운동에서 좋은 자세는 다치지 않게 몸을 바르게 쓰는 것이면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헬스에서 그것은 근육의 자극이 잘 오는 것과 함께 수행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뜻하죠. 자극에 몰빵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좋은 자세도 있지만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 대체로는 바르지 않은 자세로 벤치를 하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벤치를 하는 게 더 많이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운동 도중에 자세가 바뀐다면 수행 중인 중량을 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를 못 맞는 성향은 단순히 몇 대까지 참고 맞을 수 있냐만이 아니라 매를 맞을 때 가만히 못 있고 오두방정을 떠는 것도 해당됩니다. 똑같은 대수를 맞아도 소위 옌병을 떨면서 맞는 건 매를 못 맞는 거죠. 이 역시 헬스를 잘할 성향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몸을 베베 꼬고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미칠 듯이 아픈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피해서 없어질 고통이 아니란 걸 알기에,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기에 가만히 그 고통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보통 10회 정도가 가능한 중량으로 운동을 합니다. 5회까지 여유 있다가 6에서 8회까지 힘이 든데 참고 듭니다. 앞서 말한 A의 성향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놓고 B와 C의 성향은 9회 이상을 하려고 하죠. 이때 B와 C 중에서도 가의 성향은 들긴 들지만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고 나는 운동이 끝날 때까지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실패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가보다 나가 운동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덜 당합니다. 자전거, 달리기, 수영 등에서는 괴로움의 자세가 무너지면 곧장 속도에서 손실이 옵니다. 근데 헬스는 무거운 중량으로 몸이 짓눌린 채 좋은 자세로 그 무게를 수행하다 나쁜 자세로 바뀐다는 건 그 무게를 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 부상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단거리 달리기 역시 속도가 붙은 와중에 자세가 무너지면 부상과 직결될 수 있죠. 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걸 참고 운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배드민턴 같은 구기 종목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도 즐거움으로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다. 하지만 헬스나 사이클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들은 여느 게임 스포츠에 비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온전히 마주해야 하고, 운동을 하러 갈 때 야구가 안타를 치거나 타자를 아웃시키는 재미난 기억, 축구, 농구가 골을 넣고 볼을 뺏는 재미난 기억이 떠오른다면 헬스, 사이클, 마라톤 등은 고통 그 자체가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유독 힘들게 느껴지고 오래 꾸준히 하기가 힘든 겁니다. 보디빌딩, 그리고 제가 최근에 빠진 자전거에는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는 압니다. 일반적인 운동에서 필요한 운동신경, 헬스에도 그것이 있으면 좋죠. 근데 앞서 말한 고통을 온전히 마주해야 하는 종목들은 다른 운동들보다 고통을 대면하는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 참고 견뎌내는 걸 뭉뚱그려
노력이라 하는 거고요. 헬스도 자전거도 아파 뒤지겠는데 참고 계속 운동하는 인내력. 아파서 몸을 움직거리고 싶지만 참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인내력.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잘하기 힘든 운동들입니다. 몸이 되게 좋은데 보기와 달리 운동신경은 없는 분들이 있죠. 자전거에서는 몸이 비루한데 자전거 잘 타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건 타고난 반응, 그러니까 기질에 가까워서 바꾸기 어려워요. 그럼 그런 기질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헬스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괜히 이 연기를 잘한 게 아닙니다. 저도 아픈 걸 잘 못 참습니다. 아프면 오두방정을 떨어야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이고 화생방 때 분대장에게 럭비 태클 걸고 빠져나온 패급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축구, 농구를 좋아할 수 있었던 건 상대를 제치고 공을 뺏는 재미를 느끼는 중에는 고통을 잘 견뎠습니다. 점수를 내고 경쟁하는 것에 대한 승부욕도 고통을 참게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에도 그걸 입혀봤습니다. 저는 혼자 묵묵히 고통을 참으며 열심히 운동할 놈이 아니어서 재미가 있어야 했고 경쟁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못 들던 중량을 들고 펌핑감을 느끼고 몸이 성장하는 걸 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저보다 약간 더 잘하는 사람을 하나 찝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제 라이벌입니다. 그가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그 옆으로 가서 똑같이 벤치를 합니다. 그가 든 건 나도 듭니다. 그가 한 횟수만큼 나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 그보다 딱 한 개만 더 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물론 그는 나와 대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겼습니다. 그와의 대결 덕에 혼자 할 때보다 고통을 잘 참으며 운동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행복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적당히 잘 타 보이는 사람 뒤를 쫓아갑니다. 그가 너무 빠르면 재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물색합니다. 꽤 빠른데 따라갈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함께 달립니다. 그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탑니다. 적당한 곳에 나만의 결승선을 만들고 그 결승선 직전에 페달을 나 밟아서 그를 제칩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무언가 기분 나쁜 그가 다시 저를 제치려고 하면 저는 갓길로 빠져 라이딩을 끝냅니다. 이긴 채로 승부를 끝냅니다. 물론 그는 저와 대결한지도 모를 겁니다. 힘든 라이딩을 하고 사부작사부작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겼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재미난 성취욕 없이는 운동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분들, 경쟁심과 향상심이 있어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비록 붕신 같을지라도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고통을 참아내는 첫 번째 성향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괴롭고 힘들어지면 몸이 자꾸 움직여지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실패 지점까지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거나 아프면 자세가 무너지는 거니 너무 힘들기 전에, 너무 아프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쉬는 시간을 대폭 줄이십시오. 근육이 성장하게끔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방법은 중량을 올리거나 횟수를 더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8개까지는 바른 자세로 수행이 됩니다. 9개, 10개가 되면 몸이 움직거리고 자세가 무너져요? 그럼 10개 하고 1분 쉬는 대신 8개만 하고 30초를 쉬는 겁니다. 실패 지점까지 하지 않는 파워리프팅식 훈련도 좋은 방법이지만 좋은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쉬는 시간을 줄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하루에 50세트, 100세트씩 했던 이유입니다. 부상 때문에 불균형이 오고 자세가 나빠져서 실패 지점까지 하면 자세가 더 무너지고 불균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힘들 때까지 하고 내려놓고 조금만 쉬고 또 적당히 힘들 때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세트, 100세트가 되는 겁니다. 한 세트 한 세트를 강도 높게 힘들게 하면 절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자세가 좋고 힘도 좋고 정신력도 좋다면 집중해서 빡세게 빨리 조지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덜 힘들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험치를 쌓아 좋은 자세를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게 좋은 자세를 찾으면 중량을 늘려갈 수 있고 그럼 고강도의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을성이 좋고 인내력이 좋은데도 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성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에 대한 두 가지 인내력이 있습니다. 주량을 넘어섰는데 정신력으로 술을 계속 먹는 것, 건강을 위해 술을 끊어버리는 것. 자전거라면 딱 이틀
미쳤다 생각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는 인내력과 매 주말마다 자전거 훈련을 하는 인내력이 있겠죠. 깡이 좋아서 뭐든 잘 참고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의외로 좀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도 잘 맞고 화생방도 잘 참았고 강한 상대에게 기죽지 않고 싸우다 맞아도 굴하지 않고 단발적으로는 악으로 깡으로 개같이 해내는데 그게 지속은 안 되는 분들, 스스로 인내력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단발적인 인내력은 좋지만 지속적인 인내력이 좋지 않은 거고 지속적인 인내력이 없으면 헬스를 잘하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에는 폭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말했지만 그건 꾸준히만 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었고 꾸준히가 안 되면 애초에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지속적인 인내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길어서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흑자일수 합시다. 바이바이. 금방 올릴게요. 흑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먹고 싶어? 자 여기 흑구도 있고요. 흑구 이게 뭐야? 안돼. 흑구 입, 코, 흑구 코. 잘했어. 흑구 손. 잘했어. 바이바이. 잘했어. 흑구 엎드려. 엎드려. 빵이야. 빵이야. 돌아. 흑구 앉아. 빵이야. 돌아. 잘했어. 흑구 아이고 잘했어. 흑구 아이고 잘했어.